완벽한 행복 대신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라. 니체, 톨스토이, 아인슈타인에게 영감을 준 쇼펜하우어의 삶과 지혜에 대한 격언. 안녕하세요. 유니스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어느 불편한 행복주의자의 현실적인 인생 수업, 쇼펜하우어의 소품집,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살면서 한 번은 꼭 읽어야 하는 철학의 고전. 이 책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니스 북카페와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쇼펜하우어는 비관적인 아웃사이더 혹은 비평가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죠. 지은이는 행복하게 산다의 진짜 의미는 덜 불행하게 산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누구보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삶의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은 1851년 출간된 쇼펜하우어의 소품과 부록 중 소품 부분에 해당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저술가인 로버트 짐머는 그의 작품 중 이만큼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전문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책은 없었다며 언어적으로 우아하고 매우 실용적인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분류와 본질에 대하여, 개인의 소유물과 개인의 외면,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권고와 격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나이로 인해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상가로 1788년 유럽의 항구 도시인 단치히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실존 철학은 물론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흔히 염세주의자로 알려졌지만 인간 삶의 비극적 면면을 탐구한 사상가이며 그의 철학은 근대의 철학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도 바그너, 톨스토이, 아인슈타인 등이 그의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니체 역시 21살 때 쇼펜하우어에 빠져들었었다고 알려져 있다. 기본 분류. 인간은 무엇으로 분류되는가? 개인의 외면, 정신, 육체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자산을 3가지로 나누었다. 겉으로 보이는 외면의 자산, 정신의 자산, 그리고 육체의 자산이다. 현재 충만한 현실에서 주관과 객관이 존재하는 일은 마치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여 물을 만드는 이치와 같다. 아무리 필수적이고 밀접한 연결성이 있어도 결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지위와 재산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행복이나 즐거움을 좌우하진 않는다. 오히려 개인의 이면에는 고통과 빈곤에 시달리는 가여운 인간이 숨어 있다. 사람마다 고통과 빈곤의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그 본질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불편한 감옥 속에서 돈키호테를 집필한 세르반테스의 의식에 비하면 온갖 허례허식과 향락이 벌어지는 가련한 자의 아둔한 의식이 더 불행하다. 건강하고 행복한 신체의 조화에서 오는 차분하고 청명한 기질, 명확하고 생기가 넘치며 통찰력 있는 올곧은 지성, 온건한 의지에 따른 투명한 양심은 지위나 재산이 대체하지 못하는 가치가 있다.
소크라테스는 가게에 진열된 사치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은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우리를 이루는 본질, 즉 인격이 가장 큰 고려 대상이다. 인격은 운명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 많은 부자가 불행한 이유는 지적 교양이나 지식이 없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선사하는 기반이 되는 어떤 객관적 관심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공허한 내면, 무미건조한 의식, 빈곤한 정신은 비슷한 사람들과 모이도록 만든다. 이들은 오락과 즐거움을 쫓으면서 처음에는 관능적 향락과 온갖 유흥거리를 맛보다가 결국 방탕에 빠져든다. 내면이 가난하면 외부에서 뭐든 받아들여 외적으로 부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이는 마치 노인이 소녀의 기력을 빌려 젊어지려는 노력과 비슷하다. 결국 가난한 내면이 외적인 가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고대 로마의 문인으로 알려진 페트로니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재산이 있으면 평판이 좋아진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호평은 어떤 형태로든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된다. 개인의 본질.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격 그 자체이다.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자질을 이미 타고났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개인의 본질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여기에는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도덕적 특성, 지능과 교육 수준이 포함된다. 인간의 행복, 즉 인간의 본질이 존재하는 전반적인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내면에 이미 있거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유쾌함이나 불편함은 감정, 의도, 사고의 결과이며 그것은 내면에 머문다. 그 밖에 외부의 모든 것은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이다. 그래서 똑같은 외부의 사건이나 조건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영향을 끼치고 모든 인간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각기 다른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각자의 견해에 따라 세상을 불행하게 바라볼 수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겪은 흥미로운 사건을 질투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재미있게 묘사할 줄 아는 타인의 이해력을 탐내야 한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아주 간결하지만 절대적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다. 사람들끼리 만나 맨 먼저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묻고 평안을 비는 일은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소유물. 소유로 얻는 행복은 상대적이다. 자신의 운명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모든 범위 내에서 재산이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들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각자의 영역이 있다. 이 영역 내에 있는 어떤 대상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행복해진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욕구. 여기에는 음식과 의복이 해당하며 이는 충족하기 쉽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욕구로 성적 만족에 대한 욕구이다.
세 번째는 자연스럽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욕구이다. 사치, 호화 등 화려하고 빛나는 것들이다. 이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고 충족시키기도 매우 어렵다. 우리는 소유에서 많은 것을 남들과 사회를 보고 비교하며 산다. 하지만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만인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온전히 혼자일 수 있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불필요한 관계, 시간, 돈의 낭비는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며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는 행복에 대해 언급하며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얄팍한 행복이 아닌 단단한 외로움을 택하라고 말한다. 현실은 철저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행복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덜 불행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진정한 행복을 외부에 의존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지 못할 뿐더러 그런 행복의 근원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외부로 시선이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개인의 외면, 칭찬을 갈망할수록 파괴당하기 쉽다. 나 자신의 가치와 외부의 평가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 개인의 외면이라는 말에는 타인의 생각, 즉 인간이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이 들어있다. 이것은 개인의 견해에 따라 명예, 지위, 평판으로 세분된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서 가장 신경 쓰는 일은 다른 이의 생각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의 걱정과 두려움의 절반은 타인에 관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과도하게 의식하곤 한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우리의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과도하게 가치를 두는 일은 어디서나 있는 망상이다. 이런 망상은 우리 본성 자체에 뿌리내리고 있거나 사교 문화의 탄생과 문명의 발달로 생겨났을 수 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 망상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과 인간의 행복에 과도하고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자신의 현실 모습이 아닌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가진 자원이 아주 빈약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인간 본질의 기반이자 행복의 기반은 동물적 본성에 있기 때문이다. 자주 상처를 받고 병적으로 너무 예민한 자존심은 허영과 오만불순함은 물론이고 과시욕과 허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걱정과 집착만 없다면 사치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모든 자존심, 체면, 완고함은 그 종류와 범위가 다르다 해도 걱정과 집착에 토대를 두고 있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야 나의 내면으로부터 얻어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혼자에 익숙해져 보길 바란다. 그러다 보면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된다. 권고와 격언. 훌륭한 삶의 규칙에 대하여
세상이 부서져도 그는 부서진 조각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맹하게 살아라. 그리고 재난에 대담하게 맞서라. 눈앞에 동기가 없으면 의지는 휴먼에 들어가고 지성은 멈춰버린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지루함에 빠질 뿐 아니라 편협한 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쇼펜하우어는 행복과 불행은 인간의 타고난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개인이 자신의 성격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오랜 진리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실행해보라. 행복과 불행은 한 끗 차이이다.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신중한 태도와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야 한다. 신중하면 손해와 상실을 막을 수 있고 관용을 베풀면 논쟁과 다툼을 피할 수 있다. 옛말에 세상을 지배하는 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바로 현명함, 힘, 운이다. 나는 이 중에 운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애는 배로 항로에 비유할 수 있다. 운명, 즉 행운이나 불행은 바람의 역할을 해서 인간을 빠르게 멀리 보내거나 저 멀리 뒤쪽으로 되돌려 버리기도 한다. 여기서 개인의 수고나 노력은 별 소용이 없다. 인간의 노력은 사실상 노의 구실을 한다. 오랜 시간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가면 갑자기 돌풍이 불어 인간을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낸다. 하지만 순풍이 불면 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재난을 먼저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면 재난이 닥쳤을 때 견디기 어렵지 않다. 그 이유는 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행의 규모를 예측하고 여러 방면에서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재난의 실제 중대함 외에 더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순간마다 인간을 괴롭히는 사소한 사고는 행복함에 젖어 너무 해이해지지 않도록 큰 재난을 견뎌내는 힘을 반복해서 훈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어떤 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마음에 담아두고 내내 곱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나이의 차이에 대하여 행복해지려 할수록 불행해지는 이유에 대해 인생은 길다고도 짧다고도 할 수 없다. 인생은 인간이 다른 모든 시간의 길이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인간은 평생 현재만을 살고 절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같은 현재라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처음에는 인간 앞에 먼 미래가 보이지만 끝에 다다르면 먼 과거가 뒤에 보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기질은 이미 잘 알려진 몇 가지 변화를 거치면서 그때마다 현실에서 다른 색을 만들어낸다. 노년기에는 여러 면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숙고하고 각각의 접점과 연결고리를 찾아내 처음으로 그 맥락을 이해하는 때다. 그래서 노년에서야 비로소 경험과 학식이 풍부해지는 이유이다. 개별 개념을 밝힐 증거가 더 많으므로 젊은 시절에 이미 알고 있던 문제를 이제 훨씬 더 철저히 알게 된다. 젊었을 때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도 늙어서는 정말로 많이 알고 모든 면에 숙고를 거듭한 결과 일관성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성숙한 인간은 인생의 경험 덕분에 세상을 청년이나 소년과 다르게 보는 공정함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일단 사물을 단순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반면에 소년과 청년은 자신이 멋대로 만든 엉뚱한 생각, 인습적 편견, 기이한 상상으로 구성된 환영으로 덮어버려 진짜 세상을 왜곡한다. 경험은 가장 먼저 청년기에 만들어진 망상과 잘못된 개념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일을 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 일이다. 내 주변에는 행복이 곳곳에 있다. 그걸 발견하느냐 못하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인 볼테르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자기 나이에 맞는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나이에 맞는 온갖 불행을 겪는다. 즐거운 사람은 언제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즐겁기 때문이다. 이 특성만큼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할 만한 자산은 없다.